직장암은 직장에서 발생한 암으로 대장암의 일종이다. 일반 대장암보다 직장암이 훨씬 더 힘들고 불치병처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한 대장은 맹장과 결장,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항문과 가까운 대장이 바로 직장. 직장에 발생한 암은 치료가 매우 까다롭다.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장암 중에서 한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문으로 가는 약 15cm의 짧고 좁은 길, 직장. 때로 직장암 치료를 위해서는 영원히 항문을 잃을 수도 있다. 장루를 만들게 되는 수술은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항문 살리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고 항문을 없애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고, 그렇지만 환자의 그 암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수술이기는 해요. 이제 암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떤 면에서는 비교적 합병증이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뭐 문합부가 잘못된다라든지 이런 합병증도 없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꺼려 할 것은 아닙니다. 장루에 붙이는 대변 주머니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다. 변이 나오면 비우고 물로 씻어서 다시 찬다. 직장암에서 영구 장루를 하게 되는 경우는 또 언제일까? 장루는 배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배출구. 장루 위치에 따라 대장의 일부를 이용해서 만든 결장루와 소장으로 만드는 회장루로 나뉜다. 부득이하게 영구 장루를 하는 경우는 직장암이 항문에 너무 인접해 있거나 괄약근까지 깊게 침투했을 때다. 수술 전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암 전이가 여전히 남아있어 완전한 암 제거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대부분의 괄약근을 함께 제거해야 하는 경우다. 또한 방사선과 항암 치료 이후 직장 기능이 약해져 배변 조절이 어려워질 경우 항문 보존보다 연구 장루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도 한다. 교과서적으로도 보면은 항문에서 5cm 이내에 있는 암들은 이제 복회염 절제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써 있죠. 과거에는 한 30-40%의 직장암에서 영구 장루를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 이내의 환자에서 영구 장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율이 낮은 이유는 직장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도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수술 기술 자체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장루를 했을 경우에 집에만 계셔야 되고 또 밖에도 못 나가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장루 위에 붙이는 캡이라든지 이런 마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수영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장루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터부시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화관의 끝자락으로 잘 먹고 잘 싸는 데 중요한 대장. 그 끝에 달린 직장은 음식이 배설되기 전 마지막 종착지. 직장이 편해야 일상이 편해진다. 그렇다면 대장 내시경은 몇 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할까? 내시경을 할 당시에 용종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은 또 용종이 발견됐으니까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선종성 용종이 뭐 한 개 나왔는데 내년에 다시 뭐 내시경을 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용종이 뭐 3개 이상 발견된다라든지 그 중에 크기가 1cm 이상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톱니형 용종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시 대장 내시경을 해라, 이런 기준은 사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년은 지금 이제 이 현대 인류한테는 조금 길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들은 사실이고요.
저는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장 청소하는 약들을 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알약으로 하는 그런 검사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힘들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물 먹는 게. 사실 장 청소하는 게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 청결이 잘 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작은 용종 같은 게 그 분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더라도 그런 원칙을 좀 지켜서 장 청소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